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이거 뭐 이번에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국, 김호수 뭐 이런 이름들이 막 들어가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아예 그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해당 당사자들은 기소도 못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예. 그 김학의를 출금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이규영 검사 등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래서 그 사건 관계에서 조국 장관이 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소장에는 있는데 기소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좀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뭐라고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게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그걸로 출국 금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했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뭐 기소하거나 무슨 뭐 수사도 못하고 그 출국 금지 조치를 실행했던 실무자에 대해서 지금 기소한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 너무 하찮아요, 진짜 하고 있는 짓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끌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 못해서 내 마음속에 사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이런 수사들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먼지 털기식으로 털어. 관련만 있으면 무조건 기소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하면서 그냥 정치하는 거야. 이걸 정치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 절차가 지켜졌습니까? 증거 가치가 있습니까? PC가?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조국의 시간에서 조국 장관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 별건의 수사, 별건의 별건 수사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에 원래 타겟은 조국이라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이제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조국을 때릴 수가 없으니 결국 가족을 파게 되고 가족을 파도 큰 사건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파게 되고 그 당시에 정치적 사건을 계속 들춰내서 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런 식으로 사건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들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어떤 사건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각하는 게 법원의 태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한 건 그냥 조국 장관, 김호수 총장 이름 넣는 거 말고는 맞아요. 사건의 실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말단에 있는 검사가 중재일까요? 그걸 지시한 고위급이 중재일까요? 네. 근데 거기에 말단 검사하는 기소를 하는데 시켰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장에 나와 있는데 기소를 못해. 이게 어불성설인 거지.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검찰하고 똑같이 법원도 한통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삼권 분립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민주주의가 되게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 검찰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윤석열을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되긴 했지만 검찰이나 판사나 지금 공소장 변경도 해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앞에 정경심 교수 때도 공소장 변경 그런 식으로 안 된다 했지만 다 해줬잖아요. 왜?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선후배고 서로 다 사찰하는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멱살 잡고 있는데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씨발 그거는 진짜 지하철에 빈자리 났을 때 가방 던져놨는데 던진 사람이 앉지도 않아. 그 옆에 일행이 앉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 1시간 남겨놓고 변경심에서 기소해가지고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구속시키잖아요. 표창장으로 기소를 해놓고 나머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구속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됐던 사모펀드 같은 건 어디로 가서 사라지고
지금 7대 입시 비리나 요거 미공개 정보 이용 요딴 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 자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었다며 수천억 벌었다며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사건 마찬가지인 거죠. 김학의 사건도 똑같은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윤석열은 대선 나가려고 그럼 어디에다가 돈을 얼만큼 모아놨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장모님이 그 윤석열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썰이 최소 있습니다. 200억 정도는 그렇게 동업자들이 이렇게 다 감옥 보내고 모았다는 썰이 있죠. 그러니까 그 동업자들이 그 장모한테 그랬다잖아요. 그 사모님은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큰일 할 사람이야. 뭐 예. 이렇게 말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봐봐요. 조선일보 헤드라인인데 검찰이 대기업에 윤석열 아내 회사 관련 자료 다 내놔라 했다는 거야. 그 참. 시기가 이성윤 쥐검장이 고검장으로 가기 직전이요. 여기 보면 무슨 검찰이요?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은 이성윤의 중앙지검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앙지검에서 김건희한테 후원했던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했던 그러니까 국민일보 통해 가지고 3쿠션으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후원했던 것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버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법원에서는 수사상 필요한 건 조국 장관 관련돼서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때처럼 수사상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99% 영장 발부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수색 영장 발부를 안 해줬을까요? 그 이유는 법원이 알고 있겠지만 이게 검찰 입장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니까 결국 남은 건 뭡니까? 협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성윤 그 중앙지검에서 그 기업에 공문 보낼 때 나 검사요. 이 자료 안 내놓으면 너 구속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조해주면은 감사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을 텐데 그 공문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지. 우리 야수님이 협조 좀 해주세요. 그 제목이 야수파 걸작선이야. 아우 피곤하네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보도가 되게 좀 악재적인 게 검찰이 막무가내로 기업들한테 자료 내놔라고 윽박지른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 그 전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버린 건에 대해서는 한 법조계 인사의 말을 빌려서 그 부분을 기사 뒷부분에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성윤의 검찰이 중앙지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 되게 열받는 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법원이 왜 윤석열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하고 조국 장관 내 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영장을 남발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100곳에 가까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 합치면 100곳에 가까운 모든 압색 영장을 다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친다는 말이 맞진 그 않는 압색 거잖아요. 영장이 없이도 가져갔던 게 그 휴게실 PC예요.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성윤 그 지금 그 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검찰 수사 실무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보낸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받는 거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했던 자료 내용들 자체가 그러니까 회계 자료나 해결 자료는 이제 기업의 영업 비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무자들의 뭐 채팅 기록이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대화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그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그 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그 담당자가 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 공문을 보낼 때 이 자료를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공문이라도 보내놔야지 우리가 요 정도까지 애썼다라는 증거는 남게 되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짓까지 했다라는 기록은 남겨놔야지 자기가 면피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면피할 거 만들어 놓고 왜 예전에 윤석열이 퇴임한 후에 코바나 컨텐츠 들어가다가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간 이유가 뭐냐. 자료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집에서 맨날 만나는데 거길 왜 가. 슬래퍼 신고 패딩 두르고 또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짜고 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 1심 했던 판사들이나 영장 한쪽에서는 남발해버리고 한쪽에서는 웬만한 건 다 기각해버리는 다 그게 그 판사들이에요. 그게. 그 카르텔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사찰당해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뭐 어떤 새끼는 판사하고 어떤 새끼는 검사하고 뭐 변호사하고 이런 구조 어쩔 수 없다고 치면은 법원과 검찰청은 뛰어나야 됩니다. 왜 한 군데 몰아놔서 하다못해 사법연수원 동기 새끼들이 서초동에서 식당만 가면 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거라고 나 생각하잖아. 예. 그렇죠.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또 학교 인맥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인맥 이렇게 작동하다 보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건 검사한테도 불리한, 판사한테도 불리한 이런 영장 자체도 너무 불공정한 거 있잖아요. 이 구조 속에 지금 고군분투했던 거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예. 그런데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관련한 거, 그 주가 조작 의혹하고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인데 코바나 콘텐츠 협찬에 대해서는요. 이게 결국 뇌물이거든요. 그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데 뇌물인데 그 김종민 의원이 그 청문회 할 때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다.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것은 언론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 언론사인 국민일보 쪽에서 코바나 콘텐츠에 다시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게임비라고 컴투스에서 5천만 원을 받고 국민일보가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국민일보가 거기서 뽀찌 500만 원을 띄고 4,500만 원만 코바나 콘텐츠에 입금했다 이거죠. 뇌물이라고요. 경제 공동체로서 김건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제 공동체인데 이 기업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수사랑 연관이 다 돼 있어. 이 사람들이 협찬이 엄청 늘어났다 그랬지. 다 뇌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을 비호했던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런 인간인지 몰랐거든. 그렇죠. 우리 다 몰랐지.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청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걸 지금 드러나는 윤석열의 어떤 검은 내막을 여당이 나서서 뭐 방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시사타파가 아니구나. 뉴스타파에서 그 윤석열 총장 그 당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보도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 막 사람들 뉴스타파 막 탈퇴하고 막 많이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지금 사실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아직도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뭔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전시회를 연대 기업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그 전시회에 막 협찬을 해. 물론 언론사가 협찬을 하고 그 언론사가 뭐 주체나 뭐 등등을 해갖고 직접 돈이 가지 않는 구조라고 해도 문제인데 돈이 한 쿠션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했겠냐고요. 잘 보이려고 뇌물, 정권 실세 부인의 뇌물 이런 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웹자보를 보면은 제가 당시에 그 전시회를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 전시회를 가려고 날짜를 계속 보면서 웹자보를 볼 때마다 이게 후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코바나 콘텐츠에서 하는 전시 자체가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지 않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뭐야? 라는 생각을 전혀 모를 때에도 했었다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일보 말고도 뭐 LG라던가 이런데 다 재판 걸려있는 데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연합뉴스도 들어가 있었고. 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이게 공정입니까? 법원이 이렇게 영장 어떤 경우는 안 내주고 어떤 경우는 남발하는 게 이게 공정입니까? 근데 윤석열이 공정을 외쳐요? 다시 한번 조국 장관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었어. 조국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더라고. 그 스펙 쌓기를 조국 내가 특혜받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조국 내는 상류층이니까 조국 내 딸만 그렇게 스펙 쌓기를 해서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느낀다는 거야. 별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조국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도 되는데 조국 내는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조국 장관이 사과를 했던 거긴 한데 이게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뭐 동양대 말할 것도 없이 온갖 군대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지금 8개월째 구속시켜야 될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화나는 거죠. 나경원 딸은 괜찮고 장제원 아들은 괜찮고 조국 딸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씨발 법 집행도 불공정하게 하면서 그놈들이 사람에 대해서 조국 너는 딸 스펙 쌓기 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라고 비난을 하고 부동산 투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찌다 보니까 영끌에서 집 한 채를 모았는데 너 이 새끼 왜 네가 집을 가져?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재개발해가지고 23억, 73억 벌었던 놈들이 그걸 비웃고 있는 거야. 이게 공정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갖고 사과를 하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학생 하나를 정부의 권장사항이었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잘못된 부모였겠죠. 능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능력이 돼서 스펙 쌓기를 해준 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냐고요.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진보적 학자가 그걸 받게 했다는 것이 그 비난받을 이야기입니까? 사과할 이야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사교육에 전 국민이 다 올인을 합니까? 다 학교 잘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간 사람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냐고. 언론 이 개새끼들아. 박근혜 대하는 게 다르고 문 대통령 대하는 게 다른 그 외교를 대하는 게 다른 이게 공정이냐 이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이 세상에 제일 불공정한 새끼들이 공정 이야기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혜택들 다 누렸을 놈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영장 하나 발부하는 것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데 공정 이야기를 니들이 하고 자빠졌어? 민주주의 진짜 힘들다. 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다 만들어낸 공정 프레임에 지금 딱 민주당이 걸려 있잖아요. 예. 이거 깨고 나가시라고요. 그 프레임이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올감이 덫이에요.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답답하다 진짜. 어쨌건 간에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배고파 죽겠어요. 예. 최소한 밥 먹는 건 공정해야지. 삼시세끼는 먹어야 돼. 공정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불공정하잖아. 나 이런 세상 살고 있어 지금. 어머. 방송 준비하느라고. 아. 그 정일봉으로 안두희를 때려잡았던 박기서 선생님을 인터뷰하느라고 내가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방송을 일찍 해가지고 알람이 안 울렸네. 이게 공정해 지금? 주말에 재방송 내보내겠습니다. 오늘 9시에는 오늘 무죄를 받은 황희도군과 최문순 지사가 권보람과 함께 나옵니다. 무죄 받아도 똑같잖아요. 황희도 표정은. 들뜨는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자, 사람 물러가고요.